냉장고에 빨간 사과 하나쯤은 들어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과가 피로와 혈관 건강, 그리고 밤에 자꾸 깨는 수면 문제까지 동시에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사과를 그냥 맛있는 간식으로만 드시는데 사실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이 완전히 달라지는 핵심 포인트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어떤 단계 하나만 넣어주면 사과의 힘이 몇 배로 달라지는 걸 저는 연구하면서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시니어 식생활과 회복력을 연구해온 박사 이재원입니다. 대학 연구소에서 식품 성분 분석을 하면서 특히 과일이 시니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다뤄왔는데요. 사과만큼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확실한 식재료가 드물더군요. 사과가 왜 좋은지, 어느 부분에 정확히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효과가 살아나는지 오늘 이 안에 다 담아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 부분은 중간만 듣고 넘기면 절대 전체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과를 생으로 먹을 때와 익혀 먹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서 같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끝까지 함께 보셔야 정확한 이유와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요즘 사과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생으로 드시는지 아니면 껍질이 질겨서 잘 손이 안 가는지, 혹시 이가 불편해서 아예 포기하신 건 아닌지 작은 경험이라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을 하나하나 읽고 가능한 한 답글도 직접 달아드리려고 합니다. 걱정거리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물어보세요. 화면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 눌러두시면 매일 아침 8시에 최신 건강 정보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 좋은 내용을 꼭 알았으면 하는 가족이나 친구분 떠오르신다면 아래 공유 버튼 눌러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지금부터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몇 달 전 제 지인 중에 72세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과일은 그냥 아무 때나 하나씩 드시곤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몸이 무겁고 밤마다 서너 번씩 깨는 게 너무 괴롭다고 털어놓으시더군요. 특히 새벽에 깨면 다시 잠드는데 한참 걸려서 하루 종일 피곤했다고 하셨어요.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데 본인은 뭔가 몸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느낌이 든다고요. 저는 자세한 생활 습관을 여쭤보다가 사과를 드시는 방식을 듣고 바로 감을 잡았습니다. 이 어르신은 사과를 늘 생으로만 드셨는데 그것도 아침 공복에 물 대신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더라고요. 위가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 방식이 오히려 위벽을 자극해서 피로 회복과 수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찬 성질의 생과일이 빈속에 들어가면 속이 냉해지고 소화 부담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사과를 작게 썰어서 물과 함께 10분만 은근하게 끓여 드시라고요. 껍질은 벗기지 말고 깨끗이 씻어서 그대로 넣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공복이 아니라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에 따뜻하게 드시라고 당부했죠. 일주일 뒤 연락이 왔습니다. 밤에 한 번밖에 깨지 않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난다며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사과가 왜 그렇게 달라지는지, 익히면 어떤 성분이 활성화되는지, 또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뒤에서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는 이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사과 먹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사과 먹는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혈관 속에 쌓인 노폐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 벽에 끈적한 물질들이 조금씩 달라붙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콜레스테롤이라는 겁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사과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2%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익힌 사과는 팩틴이라는 성분이 활성화되면서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더 강하게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만난 69세 김영호님은 사과를 익혀 드시기 시작한 뒤 석 달 만에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 오르기가 힘드셨는데 요즘은 동네 뒷산도 거뜬하게 오르신다고 하더군요. 혈관이 깨끗해지니까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자연스럽게 체력도 좋아진 거죠. 이렇게 드시려면 사과를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익혀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껍질에 팩틴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다만 너무 오래 끓이면 유익한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까 센 불에서 끓어오르면 약불로 줄여서 10분 정도만 익히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사과 껍질 드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벗겨서 드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혈압입니다. 시니어분들 중에 혈압 때문에 약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사과 한 개에는 칼륨이 약 200mg 정도 들어있는데 이 칼륨이 우리 몸속 나트륨을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니까 칼륨으로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에서도 칼륨 섭취가 혈압 조절에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여러 번 발표한 바 있습니다. 71세 이수정님은 저녁 식사 후에 익힌 사과를 드신 뒤 혈압 변동폭이 확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전에는 아침에 재면 150이었다가 저녁엔 130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들쑥날쑥했는데 요즘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드실 때는 식후 1시간쯤에 따뜻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공복에 드시면 위산이 과하게 나와서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특히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갑자기 칼륨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니까 의사분께 한번 여쭤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혈압 때문에 걱정되는 순간 있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지러우셨던 적이 있다거나 갑자기 머리가 띵한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세 번째는 장 기능입니다. 나이 들면 장도 예전 같지 않죠. 어떤 날은 변비로 고생하시다가 또 어떤 날은 설사로 화장실만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사과를 익히면 식이섬유 구조가 부드럽게 변하면서 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연동운동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익힌 사과는 생사과보다 장점막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배변 활동을 정상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66세 박정희님은 익힌 사과를 드시고 나서 설사와 변비가 모두 안정되었다고 하셨어요. 전에는 냉장고에서 꺼낸 찬 과일 드시고 배탈 나는 일이 잦았는데 따뜻하게 익힌 사과는 속이 편하다고 하시더군요. 사과를 작게 잘라서 물과 함께 끓이면 되는데 이때 너무 뜨겁게 드시면 식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미지근한 정도로 식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장이 불편하면 하루 종일 신경 쓰이고 기분도 안 좋아지잖아요. 혹시 여러분도 장 때문에 음식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뭘 먹어야 할지 뭘 피해야 할지 헷갈리셨던 적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수면입니다. 밤에 자주 깨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한두 번도 아니고 서너 번씩 깨면 다음날 온종일 피곤하고 집중도 안 됩니다. 익힌 사과의 따뜻한 성질이 중추 신경계를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일본 츠쿠바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따뜻한 음식은 체온을 살짝 올려주면서 이완 효과를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70세 조명진님은 익힌 사과를 저녁마다 드시고 나서 자다가 깨는 횟수가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전에는 새벽 2시, 4시 이렇게 계속 깨서 다시 잠들기가 힘드셨는데 요즘은 한 번 정도만 깬다고 하시더군요. 그것도 화장실 다녀오고 바로 다시 잠든다고요. 이렇게 드실 때는 취침 1시간 전에 따뜻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늦게 드시면 속이 더부룩해서 오히려 잠이 안 올 수 있으니까 저녁 식사 마치시고 1시간 정도 지나서 드시면 딱 좋습니다. 요즘 밤에 자주 깨시나요? 깊은 잠을 못 주무시면 낮에도 계속 졸리고 힘드시죠? 수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계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섯 번째는 피로 회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온종일 피곤한 날이 계속되면 정말 힘들죠. 사과에는 각종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특히 익히면 쿼세틴이라는 성분이 더 잘 흡수됩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쿼세틴은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피로 물질 제거에 도움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62세 강문성님은 아침 피로가 확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싫으셨는데 익힌 사과를 꾸준히 드시고 나서는 일어날 때 한결 가볍다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드실 때는 아침보다는 저녁에 따뜻하게 드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이 회복 작업을 하거든요.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사과에도 당분이 있으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반 개나 작은 사과 하나 정도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루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 날이 많으신가요? 저녁 먹고 소파에 앉으면 그대로 잠들어 버리는 날 있으시죠? 피로 때문에 힘드신 분들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이제 사과만큼 중요한 조합 이야기를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과를 따뜻하게 먹는 습관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과일은 무조건 차갑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시니어분들은 오히려 따뜻하게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 들면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찬 음식이 들어오면 위장이 수축하면서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고 결국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사과를 은은하게 끓여서 미지근하게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없고 영양소 흡수도 훨씬 잘 됩니다. 너무 뜨겁게 드시면 입천장이나 식도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손으로 만져봤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가 딱 좋습니다. 끓일 때는 센 불에서 끓어오르면 바로 약불로 줄여서 10분 정도만 익히시면 됩니다. 물은 사과가 잠길 정도로 넉넉하게 넣으시고요. 보통 과일은 어떻게 드시나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차갑게 드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상온에 두셨다가 드시나요? 여러분의 습관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할 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식후 섭취 습관입니다. 공복에 과일 드시는 게 좋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니어분들은 오히려 식후가 더 안전합니다. 공복에 사과를 드시면 위산이 과하게 분비되면서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식사 마치시고 1시간 정도 지나서 드시면 음식물이 어느 정도 소화되면서 위벽이 보호된 상태라 안전합니다. 그리고 식후에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밥을 드신 후 바로 단 음식을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가는데 1시간 정도 지나서 익힌 사과를 드시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공복에 과일 드시던 습관 있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대신 과일부터 드시는 분들 계실 텐데 속이 불편하셨던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세 번째는 껍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 껍질을 벗겨서 버리시는데 사실 껍질에 영양소가 제일 많이 들어 있습니다. 펙틴, 폴리페놀, 식이섬유가 껍질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과일에는 농약이나 왁스 성분이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세척을 꼼꼼히 하셔야 합니다. 세척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흐르는 물에 사과를 30초 정도 씻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큰 볼에 물을 받아서 굵은 소금을 한 스푼 넣으신 다음 사과를 담가두세요. 5분 정도 담가뒀다가 손으로 문질러 씻으면 표면의 왁스나 농약 성분이 대부분 제거됩니다. 마지막으로 흐르는 물에 한 번 더 헹구시면 깨끗합니다. 이렇게 세척한 사과를 껍질째 잘라서 끓이면 영양소를 최대한 살릴 수 있습니다. 평소 사과 껍질 버리셨나요? 이제부터는 꼭 활용해보세요. 처음엔 좀 낯설 수도 있는데 며칠 드시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네 번째는 야간 수면 루틴과 함께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익힌 사과를 따뜻하게 드시면 수면 질이 확 좋아집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순간에 잠이 잘 오거든요. 따뜻한 사과를 드시면 체온이 올라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내려가니까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늦은 시간에 드시면 안 됩니다. 잠자리 들기 30분 전이나 바로 직전에 드시면 속이 더부룩해서 오히려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적어도 1시간 전에는 드셔야 소화도 되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7시에 하셨다면 8시쯤 익힌 사과를 드시고 9시나 10시에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수면 루틴이 일정하신가요?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일어나시나요? 잠자리 들기 전에 특별히 하시는 루틴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조절법입니다. 당뇨가 있으시면 과일 드시는 게 조심스러우시죠? 사과에도 당분이 들어있으니까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보통 크기 사과 한 개는 약 80칼로리 정도이고 당분은 15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이게 밥 3분의 1공기 정도에 해당하는 당 함량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에 사과 반 개 정도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작은 사과를 사서 하나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익혀서 드시면 생으로 드실 때보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니까 더 유리합니다. 식이섬유가 당 흡수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혈당 측정기 있으신 분들은 사과 드시기 전으로 혈당을 재보시면 본인한테 맞는 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다르니까 본인 몸 상태를 체크하면서 조절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당 관리하고 계신가요? 혈당 조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계시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6번째는 물과 함께 드시는 방법입니다. 사과를 익힐 때 물을 넉넉하게 넣고 끓이면 사과 우린 물까지 함께 드실 수 있습니다. 이 물에도 수용성 비타민과 미네랄이 녹아 있거든요. 버리지 마시고 함께 마시면 수분 보충도 되고 영양소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끼셔서 물을 충분히 안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사과 우린 물로 수분을 보충하시면 좋습니다. 맹물보다는 은은한 단맛이 있어서 더 잘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너무 진하게 끓이면 당분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물은 넉넉하게 넣으시고 사과는 적당량만 넣으세요. 이제 전체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를 그저 달콤한 간식 정도로 생각하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피로, 혈관, 수면, 장 기능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으로 먹을 때는 비타민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니어분들은 익혀 먹을 때 훨씬 편안하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차가운 사과를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됩니다. 위벽이 자극받으면서 피로가 오래가고 몸이 무거워집니다. 혈압은 들쑥날쑥하고 밤에는 깊은 잠을 못 자는 날이 계속됩니다. 화장실도 자주 가시고 장도 불편해서 하루 종일 신경 쓰입니다. 이런 날이 반복되면 건강이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오늘 알려드린 방식대로 관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를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따뜻하게 익혀 드시면 위장이 편안합니다. 식후 1시간에 드시니까 속쓰림도 없고 소화도 잘 됩니다. 혈관 속 노폐물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피로감이 사라집니다. 밤에는 깊은 잠을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습니다. 장도 편안해지고 화장실 가는 것도 규칙적이 됩니다. 몸이 편안하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활동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동네 산책도 거뜬하고 손주들 돌보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작은 습관 하나가 가져오는 변화입니다. 같은 사과를 먹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 단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과 한 개를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따뜻하게 익혀 드셔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 마치시고 1시간 뒤에 한번 해보세요. 사과를 4조각으로 자르시고 씨는 빼시고 냄비에 물과 함께 넣어서 10분만 끓이시면 됩니다. 이 한 번의 경험이 앞으로의 몸 상태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며칠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지고 밤에 깊은 잠을 주무시는 본인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때 댓글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과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 높아지는 궁합 식재료를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계피나 생강처럼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재료들과 어떻게 조합하면 좋은지, 또 어떤 분들은 조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룰 겁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요즘 겪고 계신 몸의 변화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건강 정보는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나눌 때 더 큰 가치가 생깁니다. 주변에 이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할 때 꼭 반영하겠습니다.